우리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즐거움이라는 감각.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교한 함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과 기쁨, 만족감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더 깊은 목소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속삭임이었다면 말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가면 뒤에 더 깊고 더 근원적이며 때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힘이 도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힘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감옥에 가둘 수도 혹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깨어나게 할 수도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금기시되었던 지혜를 통해 우리 정신의 겹겹이 쌓인 층을 벗겨내고 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가장 유혹적인 힘, 바로 쾌락과 마주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당신의 욕망, 습관, 그리고 심지어는 고통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핵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통찰은 단순히 즐거움을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의 구조를 영원히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소중한 통찰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융은 현대 심리학이 쾌락을 바라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론들이 쾌락을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 작용이나 행동 강화 혹은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융에게 쾌락은 그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이며 원형적인, 즉 인간 정신의 근원에 내재된 거대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우리를 해방시킬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페르소나와 자기와 같은 수많은 반대되는 극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쾌락은 결코 중립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무언가, 즉 억압된 감정이나 욕망이 위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은 우리가 내면에 묻어둔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탐닉하는 모든 쾌락은 우리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측면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불편함, 외로움, 죄책감, 혹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았던 즐거움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위 기쁨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하라고 외치고 있는 더 깊은 과업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는 미묘한 방의 공작이었을까요? 융은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며 피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쾌락들은 종종 바로 이 그림자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맛있는 식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혹은 소셜미디어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지 못한 공허함,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깊은 욕구, 혹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상처를 마비시키려는 욕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융은 우리에게 쾌락을 단지 하나의 경험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증상이자 신호로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모든 쾌락이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자각, 즉 의식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쾌락을 소비할 때 쾌락은 우리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찰 없이 탐닉할 때 우리는 융이 정신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묘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자아가 거짓된 정체성과 텅 빈 만족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끝없는 만족이 약속되는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주문형 엔터테인먼트, 즉석 음식 배달, 무한한 스크롤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우울증, 불안, 그리고 실존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쾌락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융은 평생에 걸쳐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인 개성화 과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는 우리가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의 쾌락 추구 경향과 정면으로 맞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욕망을 진정으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당신 안에 누가 이 경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통합된 자아입니까? 아니면 낡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당신 영혼의 상처 입은 파편입니까? 융은 쾌락이 목적을 대체할 때 그것은 마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 중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쾌감, 좋아요, 인정, 쇼핑, 단 음식, 성적인 자극을 쫓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내버려두면 항상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택하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그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욕망들과 대화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는 모든 행동, 심지어 가장 파괴적인 행동조차도 무의식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쾌락의 남용은 종종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보여지기를, 느껴지기를, 그리고 치유되기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쾌락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은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충동을 관찰하고 그 뿌리를 추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무언가에 손을 뻗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완전한 책임을 지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쾌락은 신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조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이 의식적일 때 당신 그림자의 파편화된 메아리가 아닌 당신 존재의 핵심에서 흘러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개인을 넘어 집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칼 융은 개인의 정신이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원형, 상징, 패턴의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현대사회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과 보상의 영원한 순환 속에 우리를 가두도록 설계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탐미카라는 유혹의 폭격을 받습니다. 번쩍이는 광고, 소셜미디어 속 완벽하게 연출된 삶, 우리의 주의를 강탈하기 위해 설계된 표적화된 도파민 공격.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 취약점을 이용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탐색을 끝없는 쾌락축으로 전환시키는 정교하게 조직된 시스템입니다. 융은 한 문화가 상징적이고 신성한 것과의 연결을 잃을 때 신경증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불안과 단절, 실존적 공포로 병든 문화, 진정성, 깊이, 내면의 진실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오락과 과소비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사회. 쾌락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연결을 대체하는 대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거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더 많이 도망칠수록 무의식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이것들은 단순히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재연결을 갈망하는 영혼 차원의 신호입니다. 밤늦게 휴대폰을 보며 끝없이 스크롤링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와이프할 때마다 점점 더 공허해지는 느낌. 그 행동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굶주림, 갈망, 그리고 영혼에 뿌리내린 진정한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드러냅니다. 융이라면 이 사람은 게으르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듣고 싶어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단절되었을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목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하는 쾌락과 숨기는 쾌락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통합에 있습니다. 융 심리학은 억압이나 도덕적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숨겨져 있던 것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버렸던 우리 자신의 일부와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 아이라는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존재는 여전히 기쁨, 안전, 애정, 순수함을 추구하는 당신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많은 쾌락 추구 행동은 사실 이 아이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찰, 내면 대화, 치유 실천을 통해 이 아이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신 종종 피상적인 보상으로 그 울음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우리는 폭식하고, 스크롤하고, 구매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외면당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내면 경험을 향해 돌아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쾌락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로 향하는 문, 지도, 그리고 안내자가 됩니다. 또 다른 원형인 트릭스터를 살펴봅시다. 전 세계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질서를 파괴하고 규칙을 어기며 혼돈을 가져옵니다. 현대 생활에서 트릭스터는 우리가 스스로를 방해하고 스릴을 추구하며 한계를 시험하고 파괴적인 쾌락에 빠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트릭스터조차도 선물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채택한 경직된 역할을 의심하고 혼돈을 변화의 촉매제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 어디에서 트릭스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흥미진진해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분열된 느낌으로 남기는 쾌락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쾌락은 무의식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욕망으로 위장하지만 종종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고요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아래로 가야만 합니다. 쾌락 중독의 밑바닥에는 온전함, 연결, 의미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과잉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됩니다. 삶은 고통을 피하거나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불편함, 훈련,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값싼 쾌락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칼 융의 가르침의 핵심에 있는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쁨, 성취감,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 안의 장소로 기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있는 그대로 완전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웠거나 우리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억압하거나 부인해온 모든 특성, 본능,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노, 질투, 탐욕, 게으름뿐만 아니라 힘, 자신감, 창의력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축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무의식 속으로, 즉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이 묻힌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골마 터지며 종종 우리가 의심 없이 추구하는 쾌락을 통해 이장된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좋아요, 칭찬, 관심이라는 쾌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공포와 같은 예면당한 그림자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순간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결코 지속적인 평화를 주지 못하는 도파민 중심의 행동으로 그것을 포장해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만성적으로 과로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산성, 칭찬, 성취에서 쾌락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쓸모없다는 그림자 속 믿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너는 부족해 라고 속삭이고 그 사람은 그 목소리를 성취의 홍수 속에 익사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함정입니다. 무의식적인 쾌락은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고통의 가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죽여야 할 괴물이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명료하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종종 선함보다
온전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의 강박에 연료를 공급했던 에너지는 이제 창의성, 깊이, 사랑, 그리고 현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해왔습니까? 어떤 행동, 어떤 쾌락이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지만 올바른 질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해피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통합 작업을 시작하면 쾌락 자체를 경험하는 방식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쾌락은 도피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화, 공명, 즉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데서 옵니다. 춤, 친밀감, 성공과 같은 외부 활동을 여전히 즐길 수 있지만 그 경험의 내적 질이 바뀝니다. 그 행위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 없습니다. 제발 이 공허함을 채워줘 라는 소리 없는 간청이 없습니다. 대신 현재, 평화, 온전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특정 쾌락이 이제는 단절감이라는 희미한 뒷맛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취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소음 대신 침묵을, 아첨 대신 진실을, 자극 대신 고요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재를 채워야 할 필요성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쾌락이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무의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면 세계에 빛을 가져오면 쾌락조차 신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는 최종적인 진실과 마주합니다. 고통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안내자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다른 종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융은 불안, 중독, 무관심과 같은 우리의 증상들이 종종 정신이 소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남용될 때 그 통합을 위한 외침을 익사시키는 마치 필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필터를 제거하고 산만함 속으로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리 힘의 진정한 원천인 자기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자기를 정신의 총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즉 당신의 자아, 역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쾌락과 고통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존재하는 당신 존재의 영원한 중심입니다. 자기는 모든 환상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지옥처럼 느껴지는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대 신화에서 영웅들은 항상 지하 세계로 부름을 받습니다.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언가, 즉 보물, 진실,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상 세계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이것을 우리 내면 발달의 상징적인 지도로 이해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여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용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통찰을 마주합니다. 진정한 쾌락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쁨,
더 조용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외부 자극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조화에서 발산되는 종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만족을 위한 추격이 결코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당신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필요, 즉 온전해지고자 하는 필요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침묵을 채울 필요도, 인정을 갈망할 필요도, 불편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계곡을 걸었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결코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의미는 고통과 쾌락을 목적이라는 직물로 엮는 실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지혜로 바꾸고 우리가 삶의 불길 속에 서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자신을 산만하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대신 멈춘다면 어떨까요? 그 갈망, 외로움, 불안을 판단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쾌락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살 수도, 클릭할 수도, 쫓을 수도 없는 종류의 쾌락.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곳에서부터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쾌락 말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답이 아니라 거울, 편안함이 아니라 의식, 그리고 의식과 함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내면으로의 여정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여정이지만 그것은 또한 집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쾌락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깨어있고